안녕하십니까. 웬일이야 채널의 웬일이야입니다. 요즘 저는 가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화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일자리,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곳에서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보험회사로부터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아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보험, 법인영업은 어떤 것인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기업보험 또는 법인영업이란 무엇인가? 둘째, 영업 경험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급여체계, 대체 이 일을 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친구나 친척 중 보험 일을 하는 분이 한두 명쯤은 다 계실 겁니다. 그만큼 흔한 직업이 보험 설계사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기업보험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만 해도 전체 보험 설계사 가운데 개인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약 3만 명이 넘는데 반해서 기업보험 조직은 3,200명가량으로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법인영업 또는 기업 재무 전문가, 저희는 GFC라고 하는데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 조직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암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개인보험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 해도 제 고객의 90% 이상은 개인이 아닌 회사들입니다.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내자, 이것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건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 생각지 못한 노무, 세무, 법무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아 회사가 큰 손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물론 주위에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분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일들은 잘 알지만 그 이외 분야는 또 모른다는 겁니다. 일례로 주식회사 대표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이상 법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회사니까 퇴직금을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쉽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하나 준비하는데도 법적인 문제와 세무적인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이것도 막상 큰일이 닥쳤을 때는 실제 손해나 보상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사고 후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민사소송 건수만 해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체보험, 화재보험 등을 별도로 가입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놓치기 쉬운 노무 문제, 세무 문제, 그리고 법무 문제들을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그에 따른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GFC의 역할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3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산재보험만 있었습니다. 화재보험은 갱신이 안 돼 있었고 단체보험도 별도로 가입해 놓지 않았습니다. 29살의 젊은 직원이 이 사고로 희생이 됐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60세까지 일했을 때의 소득과 위로금 등을 계산해보면 약 3억 1천만 원가량의 배상금액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 산재보험에서는 최대 약 9천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회사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기업 대표의 경우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자금을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 막상 퇴직 시점에 회사에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대표는 실제와 상관없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절약이 됐다. 즉, 이익을 보았다고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그 대표가 그렇게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남은 유가족은 만져보지도 못한 퇴직금이 간주 상속 재산이라는 것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알려주고 대비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업 재무 전문가인 GFC의 일입니다. 다음은 영업 경험도 없고 앞서 말한 노무, 세무, 법무적인 지식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 일을 선택하자마자 약 한 달간 회사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아침, 저녁, 그리고 주말 특강 등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영업 경험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나 제약, 이런 어려운 또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본 유경험자들이 이 보험 일을 하면 더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영업에는 그동안 각자의 상품에 맞는 방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경험한 노하우들이 축적돼서 나름의 영업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실물 영업을 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신감도 있고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눈에도 안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는 보험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영업하다 보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본인들이 해오던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쉽고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대로 착실히 따르게 되고 결국엔 자리를 잡고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리시면 보험회사에서 제안하는 전화를 많이 받는데 대부분 구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하게 되면 누구로부터 제안받고 일을 하게 됐느냐에서 나중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막상 근무를 하면서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임자들의 경험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구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시작한 사람들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으시고 면접을 보게 된다면 본인에게 연락을 하신 분이 실제 현장 영업을 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물어보고 진행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영업을 시작해서 잠재 고객을 찾고 접근하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연구 없이 무작정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보는 개척 영업, 전화로 약속을 잡고 시작하는 TA 영업 방법, 대량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DM 영업,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소개를 받는 소개영업 등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이런 방법들을 두루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일을 시작을 하면 초반에 누구한테 계약을 받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현장에 나오면 막막하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보험과 달리 법인영업을 한다는 말에 매력을 느껴서 시작을 했는데 왜 개인보험, 그 중에서도 가장 꺼려지는 지인영업을 해야 하느냐에 딜레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처음 시작하고 첫 계약은 지인들에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처음 시작은 0차월, 교육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월부터 2차월, 3차월 등 쭉 이어지죠. 영업은 매달 실적을 채우고 마감을 해야만 영업 결과에 따른 급여가 그 다음 달에 나오게 됩니다. 즉, 교육 한 달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1차월 때부터 실적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육 한 달을 받았다고 바로 현장에 떡하니 나가서 기업을 상대로 보험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됐든 어찌됐든 지인 영업으로 첫 달은 실적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첫 계약은 가족이 저축보험을 가입해줘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개척 영업으로 단체보험 등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연구 없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60개가 넘는 회사들을 고객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들을 찾고 컨설팅을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기본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실적을 올리는 만큼 제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반대로 그 한계는 없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삼성전자 임원 인사 내용을 보니까 평균 연봉이 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5천만 원입니다. 일반 직장생활 해서는 그야말로 꿈의 숫자입니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현실을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처음 시작한 9년 전에 첫 달 월급이 교육비를 포함해서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 280만 원. 하지만 세 번째 달은 143만 원, 그 다음 164만 원. 회사에서 정한 기본 실적을 달성했을 때 제가 받은 6개월 평균 월급이 170만 원이었습니다. 4인 가족 기초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정말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집에서 묵묵히 견뎌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 그랬느냐? 첫 3달까지는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 말 그대로 내가 영업한 실적만 가지고 월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미래를 보고 견딜 수 있었지만 만약 지금 그런 돈을 받아가면서 새로 시작을 해라 그러면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5월부터 회사에서는 신수수료 제도라고 해서 2년간 최소 300만 원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처럼 회사에서 정한 기본 실적을 채우고 출근, 교육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7급 13호 보험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고
실적이 높으면 높은 대로 얼마든지 수수료는 높아집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한 달에 4, 5천만 원 타는 분도 계시고 저 역시 한 달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게 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정한 기본 실적은 얼마인가? 보험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장성 보험 기준으로 평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로 파는 단체 보험 상품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한 달에 6만 원 정도 되는데 5명이 가입하면 기준이 충족되겠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하고 있는 법인 영업, 기업 재무 컨설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TV 드라마 상도에서 나온 명대사가 있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어느 영업이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무, 세무, 법무 등 각종 지식과 수많은 영업 방법들,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상대의 믿음이라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었을 때의 보람은 영업을 해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보험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반대와 걱정이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정년 걱정 없이 60, 70이 넘어서도 누구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기회로든 이런 제의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업 방식이나 내용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